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결과 영암무안 신안선거구에서는 김태성 서삼석 후보가 결선을 치르고 해남안도 진도 선거구에서는 박지원 후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남도청이 사무관리비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 보호에 나선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무안해안 규량 건설 현장에서 60대 신호수가 회전하던 크레인과 난간 사이에 껴 숨졌습니다. 지난 시즌 준우승을 기록하며 K3 리그의 돌풍을 일으켰던 FC 목포가 또 하나의 파란을 예고하며 훈련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젯밤 전남 5개 선거구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해남안도 진도 선거구는 박지원 전 원장이 1위를 차지했고 영암무안 신안 선거구는 서삼석, 김태성 후보가 결선 투표로 본선 진출자를 결정짓게 됐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남안도 진도 선거구 민주당 경선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현역 윤재갑 의원을 꺾고 공천권을 따냈습니다. 18, 19, 20대 총선에서는 목포에서 잇따라 당선됐던 박 전 원장. 이번에는 고향이 있는 해남안도 진도 선거구에 출마해 민주당 후보로 본선에 진출합니다. 해남안도 진도 국민 여러분과 민주당원 그리고 모든 격려를 주신 국민들께 감사합니다. 앞으로 제 영혼을 팔아서라도 지역 발전 그리고 민주당의 단결, 윤석열, 김건희 검찰 정권 야무지게 투쟁하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영암무안 신안 선거구 경선은 결선 투표로 본선 진출자를 결정짓게 됐습니다. 어젯밤 발표된 경선 결과 과반 득표자가 없어 서삼석 후보와 김태성 후보가 결선에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두 후보는 오는 16일과 17일 결선 투표를 진행해 최종 공천 후보를 정하게 됩니다. 3자 경선이 진행됐던 나주 화순 선거구도 신정훈 후보와 송금주 후보가 결선 투표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한편 여수갑에서는 현역인 주철원 의원이 1위를 차지했고 여수을에서는 조계원 후보가 현역 김혜재 의원을 누르고 민주당 공천권을 땄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은 어제 의대 정원 증원 수치에만 매몰된 정부와 의료계를 비판하고 전남권 의대 신설 목포의대 유치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김 의원은 입장문에서 정부와 의료계는 2,000명이라는 의대 정원 증원 수치에만 매몰돼 있다며 전남권 의대 신설과 목포의대 유치, 지역의사제 추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김원희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지역의사제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해당 법안은 상임위 통과 후 현재 법사위 계류 중입니다. 진보당 목포시 국회의원 최국진 예비후보는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김원희 후보와 진검승부를 펼치겠다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최국진 후보는 시민들에게 자신과 김원희 후보 가운데 누가 윤석열 검찰 독재에 맞서 더 야무지게 싸우고 누가 목포 발전에 당차게 일할 사람인지 적임자를 결정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사과와 배 등 저장과일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운데 멜론과 딸기 등 제철 과일들은 이상기후에 따른 일조량 부족으로 수확량이 감소하는 등 피해가 심각합니다. 이래저래 농가들의 걱정이 많은데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한신고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주 세지의 한 멜론 재배 농가입니다. 예정대로라면 다음 주 출하해야 하지만 잎이 노랗게 말라 비틀어졌고 열매 역시 하나같이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육이 한창 익어가던 지난달 하순에 일주일 넘게 계속된 비로 일조량이 부족하고 습도 조절도 안 되면서 상품성이 크게 떨어져 아예 못 쓰게 된 겁니다. 전체 출하는 못하고 다 폐기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어느 정도 손해를 보셔야 됩니까? 농산물 출하 못한 손해는 한 3천만 원 이상 되고요. 이런 피해를 입은 농가는 나주 관내 전체 재배 면적의 80% 이상인 50헥타르. 딸기 농가 역시 일조량 부족으로 생육 부진과 기형 증가, 병해충 확산에 따른 생산량 감소라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은 해마다 잦아지는 이상기후 등 자연재해 탓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일조 시간은 평년에 비해서 23% 줄었고 비가 온 날은 11일 이상 많았던 데다가 평균 기온도 2도 이상 높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유류비 증가와 수입 확대 등으로
안 그래도 어려운 재배 농가가 이런 재해에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자연재해에 따른 이런 피해 그 부분 여러 자료를 수집해갖고 농수산식품부에 적극적으로 이 농가 일정을 좀 대변해서 현행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에는 강풍과 냉해, 우박 등은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만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피해는 대상에서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이상 기후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조량 감소에 따른 피해 보상도 약간에 넣어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전라남도 외에도 최근 해마다 이 같은 이상 기후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서 일조량 감소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재해로 인정해달라는 건의안을 채택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전남도청이 사무관리비 횡령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공무원 보호에 나섰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이후 시민사회의 분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도청이 달랠 대상은 공직사회가 아니라 자존심에 상처가 생긴 전남도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도청이 사무관리비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공무원들 보호에 나선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민단체 협의회와 전남시민단체 연대회의는 세금 횡령 혐의에 대한 전남도의 보호가 비위 행정에 대한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강한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사무관리비 사태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된 다수의 선량한 공직자들을 욕보이는 일이라며 비위 공무원 보호를 지시한 배우를 따져 물었습니다. 이들 단체는 전남도청 공직사회의 정화는 전남도청 내부에 맡길 수 없는 지경이라며 경찰과 검찰에는 신속하고 단호한 수사를, 김영록 전남지사에는 대도민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각각 요구했습니다. 일부 도청 공직자들이 집단으로 부정행위를 수사 중인 사안들과 관련하여 사건을 왜곡하려 하거나 중요한 증거들을 조작, 은폐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행위는 국가의 근간인 사법기관을 능멸하는 행위이자 또한 시도민들을 기만하는. 한편 경찰은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전남도청의 조직적 움직임에 대한 불쾌감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원칙대로 수사해서 죄가 있는 사람들은 처벌할 거고요. 처벌할 사람들은 처벌하고 못 미치는 사람들은 통보해서 바로잡을 수 있게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사무관리비 횡령 사건을 향한 전남도청의 불필요한 대응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미성년자와 조건 만남을 유도한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뜯어낸 10대와 20대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범행을 저지른 이른바 랜덤 채팅 어플은 미성년자를 비롯해 누구나 접근이 가능해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천웅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들이 모텔로 들이닥칩니다. 잠시 뒤 수갑을 찬 남성 2명이 경찰에 붙들려 나옵니다. 21살 정모 씨 등 남성 5명과 15살 미성년자 등 여성 2명은 미성년자 조건 만남으로 유인한 남성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분들이 한 7, 8분 오셨어요. 그래갖고 수갑을 채갖고. 이들은 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스마트폰 랜덤 채팅 어플을 이용해 남성들을 유인했습니다. 이들은 조건 만남을 시도하던 남성을 이 숙박업소에 데려와 감금한 뒤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현금을 요구했습니다. 돈을 뜯긴 14명의 남성들은 5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뜯겼습니다. 이들이 사용한 어플들은 누구나 쉽게 회원 가입을 할 수 있고 이곳에는 조건 만남을 의미하는 글도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취재진이 한 어플에 회원 가입을 해봤습니다. 여성을 뜻하는 아이콘에 임의로 설정한 20살이라는 나이가 노출되기 시작하자마자 만남을 요구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성매매를 요구하는 노골적인 메시지까지 포함해 1시간 동안 20여 건의 조건 만남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어플을 통해서 보이스피싱이나 기타 성매매나 그런 범죄가 기승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랜덤 채팅 어플이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된 지 이미 오래지만 대책이나 제도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는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무안해안 교량 건설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크레인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안군 영산강 인근의 한 다리 건설 현장. 붉은색의 50톤 크레인 한 대가 작업을 멈춘 채 서 있습니다. 어제 오전 8시 40분쯤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이 크레인과 난간 사이에 끼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짧게 난간에 서 있는 상태로 허벅지 부포가 밀착되고 허리 등 부위 강하게 눌린 상태 발견됐다. 숨진 노동자는 크레인이 회전하면서 뒤편 난간 사이에 끼어 사고를 당했습니다. 올해 초 현장에 투입돼 현장 통제 업무 등을 맡아왔는데 크레인 기사는 사고 당시 사람이 뒤에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무안군 일로읍과 영암군 시종면 사이 900여 미터 길이의 왕복 2차로 교량을 건설하는 현장. 오는 2026년 완공 예정인데 이 사고로 현재는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사고 현장을 직접 비추는 CCTV는 없었고 경찰과 산업안전공단 등이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체크 현장 조사 다 하고 계셨고 타 안전장치랑 다 가지고 계셨고 업체 측은 안전규정에 따라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다는 입장. 경찰과 노동당국은 안전규정 준수 여부와 크레인 기사의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는 한편 시공사인 건설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해남군은 어제 제4회 재생에너지와 해남 미래발전 포럼을 갖고 영농형 태양광과 신안군의 햇빛연금 등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포럼에서는 전남 최초로 영농형 태양광을 도입한 보성농협 문병환 조합장이 변원에 설치한 태양광 시설의 수익성과 쌀 생산량 등을 소개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해남 미래발전 포럼은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언론사가 주최하고 해남군과 농민회 등이 참여하는 토론 공간으로 다음 달 5차 포럼을 마지막으로 조례 제정 작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목포시는 오는 5월 전국소년체전과 전국장애학생체전의 성공 개최를 위해 시민응원단 690명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로 목포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시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지원 희망자는 거주지에 관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시민응원단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됩니다. 선발된 시민응원단은 다음 달부터 전국소년체전 종료 시까지 2개월가량 활동하며 체전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합니다. 전라남도가 대한민국 우주산업 허브를 향한 힘찬 도약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경남 사천에서 열린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식에서 전남고흥은 나로 우주센터를 보유한 우리나라 유일의 우주발사 거점으로서 대한민국 우주산업 생태계를 완성하는 핵심이라며 우주발사체 클러스터를 차질 없이 추진해 글로벌 우주항으로 힘차게 도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부터 발사체 기술 사업화 센터 건립 등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본격 추진합니다. 지난 시즌 준우승을 기록하며 K3 리그에 돌풍을 일으킨 FC 목포. 올해도 리그 첫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며 순항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높아진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FC 목포의 훈련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2일 여주에서 열린 2024 시즌 K3 리그 첫 경기. 여주 FC와의 맞대결에서 새로 영입된 조한 선수의 멀티골이 터집니다. 결과는 2대1 FC 목포의 승리. 지난 시즌 준우승의 맛을 본 FC 목포가 올해도 기분 좋은 출발을 기록합니다. 팀이 함께 하려고 했고 그랬다 보니까 함께 하다 보니까 골을 넣게 된 것 같습니다. 조덕재 감독의 연임으로 훈련에서도 선수단은 더욱 끈끈해졌습니다. 가벼운 몸풀기 훈련이 끝나고 팀의 신입 선수들과 베테랑 선수들이 섞여 패스 훈련을 진행하며 조직력을 높입니다. 올해도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선수들은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48골을 넣으며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해줬던 FC 목포의 공격 축구. 올해도 팬들에게 공격 축구의 재미를 보여주기 위해 더 화끈한 공격 전술도 갈고 닦습니다. 저희는 항상 공격적으로 좀 전술을 펼쳐서 팀도 강하고 그다음에 팬들도 좀 즐거워하는 그런 축구를 하고 싶습니다.
지난해 FC 목포의 성적은 K3 리그 준우승과 전국체전 동메달. 올해는 모든 대회 우승을 목표로 시즌 초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제 목표가 최고 성적으로 2위를 했는데 올해 또 한 번 그 최고 성적을 갱신해서 우승을 한번 하고 싶은 게 제 목표입니다. FC 목포는 오는 17일 대구 FC B팀을 상대로 2라운드 원정을 떠나고 오는 30일 울산시민축구단을 상대로 첫 홈 개막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지난 시즌보다 올해 더 공격적인 모습이 기대되는 만큼 지역민들의 더 뜨거운 응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다운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해남군이 각종 스포츠 대회를 유치하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최근 제61회 춘계 전국 남녀 중고 농구 대회가 우술체육관에서 개막한 가운데 전국 67개 팀 1,300명의 선수들이 해남군에 머물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어 국제대회인 코리아 오픈과 문화체육관광부 잔광기 근대 5종 대회 등 50여 개에 이르는 크고 작은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적 114호인 묘당도 이충무공 유적 충무사에서 열리는 이순신 장군 순국제가 문화재청의 국가유산 호국선열 기념행사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이순신 순국제는 장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완도군 고군면 묘당도에서 매년 음력 11월 19일에 열리는 제례로 완도군은 지난해 이순신 기념관을 개관한 데 이어 고금도 일원을 충무공 호국관광벨트화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신안천사김 권동혁 대표가 1억 원 성금을 기탁하며 신안군 6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권동혁 대표는 지난 2012년부터 신안군 장학재단과 신안군 복지재단, 나눔 리더 가입 등 신안군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기부와 모금 운동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한평군이 오는 16일부터 이틀 동안 문화체육센터에서 2024 대한민국 난 명품 대제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 출란의 새로운 도약이라는 주제로 화예품과 여배품 등 한국 출란 450여 점이 전시될 예정이며 출품작 가운데 심사를 거쳐서 대상 수상자에게 대통령상과 상금이 수여됩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평 모악산 최정상에 설치된 표지석이 훼손돼 시민사회단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한평 시민사회단체는 최근 모악산 정상에 있는 표지석에 누군가 스프레이로 철거라는 글을 쓰는 등 훼손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복원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평 모악산 표지석은 지난해 10월 한평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설치했으며 산 이름을 두고 논쟁을 빚고 있는 영광군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전남교육청이 퇴직교직원의 교육지원 봉사센터 운영을 추진합니다. 전남교육청은 다음 달 사전 사업 설명회를 거쳐 희망학교 수요 조사를 마치고 9월 말까지 동부, 서부, 중부 지역에 퇴직센터를 구축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전남 미래교육재단과 공무원 연금공단, 광주 전북지부가 업무 협약을 맺고 퇴직 교직원들의 학교 교육 지원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교통이 불편해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오지마을 지역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민원창구를 운영합니다. 찾아가는 민원창구는 간단한 생활 불편 민원은 현장에서 해결하고 고충 민원은 사전 컨설팅이나 무료 법률 서비스 연결 등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아주는 사업입니다. 또 올해부터는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민원 서류 발급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정부 24 시스템 교육과 무인 발급기 사용 교육도 함께 추진합니다. 오늘 우리 지역 구름 많다가 차츰 맑아지겠고요. 오전까지 내륙으로는 짙은 안개가 자욱하겠습니다. 한편 아침인 지금 쌀쌀한 가운데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언 곳이 있는데요. 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서해안 아침 기온 목포 5도, 한평은 0도로 쌀쌀한데요. 낮에는 13도에서 14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해안도 아침인 지금 해남과 강진 1도까지 떨어져 있지만 한낮에는 15도에서 16도 안팎으로 온화해지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최서남단 가고도의 낮 기온 14도가 되겠고요. 물결은 최고 1m까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전해상해 안에 구름 많다 맑아지겠고요. 파고는 대체로 낮게 일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5시 9분입니다. 당분간 포근한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고요. 주말에는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특별한 가구를 찾는다면 스타일, 가격, 당신까지 시크해지는 에몬스 가구 대형 전문 매장. 다양한 브랜드 가구와 흑 돌침대까지. 오룡시장 2층 남학가구 백화점 247-9100번. 광주 원광신협을 찾는 이유는? 가계대출, 법인대출, 어려운 문제를 대출 전문가가 잘 해결해주는 은행이니까요. 신바람 나는 은행이니까요. 조합원을 먼저 생각하는 은행이니까. 찾아주시는 이유는 달라도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은행. 함께하면 행복한 광주 원광신협. (10만 개) 진생 캡슐의 힘으로 더 빠르고 더 탄탄하게. 설화수 자음생 세럼. 가구 쇼핑할 땐 꼭 들려야 하는 금호월드 가구 백화점 혼수 입주 할인 대축제. 다양한 유명 브랜드 가구가 최대 50% 할인. 히트다 히트. 금호월드 7층 금호월드 가구 백화점 입주 혼수 할인 대축제. 스윗한 거? 스파이시? 아니다. 크리미한 거? 내 마음 어떻게 알았지? 고마워요. 고추마요. 프라닭 치킨. 니메홍원드 샤넬 레드 카멜리아 세럼은 피부의 어린 생기를 유지하고 활력을 되돌려줍니다. 생기롭고 매끄러운 아름다운 피부를 만나보세요. 니메홍원드 샤넬, 아름다움에 대한 앞선 생각. 가득하라 달라요. 같이 쓸수록 매일 할수록 아름다움 가득. 브라이트닝, 흡수, 탄력. 매일 뷰티가 가득한 피부. 뷰티풀. 마데카 프라임. 인피니티 출시. 스케일이 다르다. 감각이 다르다. 프리미엄 가구 백화점 더 이든. 더 이든에서 프리미엄 가구와 트렌디한 가구를 만나보세요. 진월동 효덕초등학교 맞은편. 3월 8일부터 31일까지 봄꽃 세일. 가구 전문가 더 이든 가구 백화점.